경제 쏙쏙 임광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런치플레이션이네요. 네. 영어 합성어 같은데 어떤 뜻일까요? 네, 영어 합성어가 맞습니다. 점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런치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한 표현입니다. 네. 치솟는 점심값 얘기인데요. 직장인들 밖에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많이 하곤 합니다.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가격 정보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주요 8개 외식 메뉴 가운데 냉면과 비빔밥 평균 가격은 1인분에 11,000원이 넘었고요. 삼계탕은 17,000원, 삼겹살은 200g 기준으로 2만 원을 넘겼습니다.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같은 메뉴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이런 메뉴들도 이제 10,0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도 평균 3,462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서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수산물이며 채소값이며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는 내 월급뿐이다라는 직장인들의 한탄이 들려오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직장인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가기도 하고요. 이게 어려우면 편의점에서 간단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정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식 위주의 도시락에서 차별화해서 세계 미식 여행을 콘셉트로 다채로운 세계 요리를 선보이는가 하면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이색 도시락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가성비를 앞세운 도시락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락과 같은 식사 대용식 매출은 편의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최근 2년간 전체 편의점 매출이 3.6%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식 매출은 17.6%나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 상승으로 밥값 부담이 커지면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점심값도 점심값인데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커피값도 만만치 않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맛형의 가격 인상인데 네. 스타벅스가 또 가격을 올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아이스 음료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렌디드 음료 등 모두 11종의 아이스 음료 톨 사이즈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올린 지 석 달 만입니다. 즉 간접 비용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게 스타벅스의 설명입니다. 스타벅스는 그럼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철 수요가 감소하는 아이스 음료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또 가장 작은 사이즈인 톨 사이즈 한에서 적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11월 이전에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등은 추가 금액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를 따라서 다른 커피 체인점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저가 커피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가격을 따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불효자 보험입니다. 네. 요즘 워낙 다양한 보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딱 봐서 감이 전혀 오질 않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감이 안 와서 잘 살펴봤더니 네. 상품 내용을 살펴보면 금세 어느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걱정을 하는 자녀들을 겨냥해서 내놓은 보험 상품입니다. 보상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해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손주를 돌보다가 골절상을 입거나 관절 등의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 기발한 보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각 보험사들마다 이런 이색 보험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미니보험이라고 하던데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든지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레저 보험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보험하면 좀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미니 보험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런 미니 보험 상품 구조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보험 상품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가입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프트콘처럼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험과 비교를 하면 보장 범위가 단순하고 또 보장 기간도 1년 정도로 짧아서 보험료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색 보험 상품을 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보험에 가입된 중장년층보다는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들 대부분이 스포츠와 문화생활, 해외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씩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젊은 층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험 하나하나까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가을 실종. 벌써 가을이 떠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진 요즘 가벼운 패딩을 입은 분들 종종 보이던데요.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을 만큼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월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특히 패션업계 움직임이 발빠릅니다. 올해는 여름 더위가 추석 무렵까지 이어진 터라서 가을 옷들은 매대에 내놓을 새도 없었는데요. 네. 그 자리는 두터운 한겨울 외투가 벌써 차지를 했습니다.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대형 마트와 백화점, 또 온라인 매장 등에서도 겨울용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대형 백화점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벌써 크리스마스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겨울철 대표 특수 기간인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가 없겠죠. 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점포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을 켤 예정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백화점 3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을 만큼 집객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자존심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움직이는 대극장을 테마로 대규모 연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신세계백화점은 시내 중심에 자리한 명동 본점 외관을 감싸는 초대형 디지털 플레이를 영상으로 웅장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도요, 예전보다 큰 규모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마련해 공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방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키워드 큰손 관광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중동 지역 6개 나라 여행사 관계자와 현지 미디어 관계자 등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일주일간 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또 오만과 바레인에서 온 팸 투어단에게 서울과 부산, 춘천 등을 소개하는 일정이었는데요. 한국의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 한방 치료 등도 체험할 수 있는 럭셔리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K-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중동 방한객은 또 1인당 평균 소비액도 커서 우리 돈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방한 관광객의 평균 소비액 대비 7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고부가 관광시장 큰 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중동은 주로 대가족으로 5성급 호텔에서 평균 10일 이상 장기 체류 여행 형태를 보여서 관광 소비 효과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중동 6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9%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와 비교하면 110% 이상 크게 늘어서 올해 중동 누정 방학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매력 전 세계에 더 많이,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임광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